안녕하세요, 박주혁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두 가지 상반된 뉴스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보시면은 여기 캐나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판매는 증가하지만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하고 이제 RBC 보고서 자료를 이제 인용했는데, 이 뉴스가 자 여기 보시면 1월 30일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 2월 8일이거든요. 그래서 2월 6일 날 광역 토론토 주택시장 현황 통계 자료가 발표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RBC 이코노믹스에서는 이런 자료를 공유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이 일치해요, 통계 자료 내용과.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RBC 이코노믹스는 최근 전망을 공유했는데, 지금의 금리 상황이 주택시장 상황을 이제 주도하고 있고 2024년 올해 첫 6개월까지는 둔화될 것으로 믿고 있다. 이제 그러면서 올해 중반까지 이제 금리 인하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올해 가격 하락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자, 그리고 밑에도 하나 더 보시면은요. 자, 주택 판매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고 증가와 감당 능력 확대로 인해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판매 전망이 개선되면 이제 더 많은 판매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국 판매량이 더 많아져야지 가격도 상승하게 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셀러도 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가격이 오르니까요. 그래서 시장에 매물들을 내놓게 되고, 그러면서 시장이 활발해진다는 거죠. 그 그래프에 보면은 자, 포캐스팅에 이렇게 상승하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 뉴스의 요지는 거래량은 증가하겠지만 지금의 주택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건 결국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그 금리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그 시점부터 이제 주택 시장이 제대로 반응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Better Dwelling이라는 이 매체의 기사는 이래요. 뭐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 Better Dwelling이라는 매체는 굉장히 주택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뭐 폭락한다, 뭐 거품이 꺼진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다루는 매체인데, 사실 이 기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조와 비교해 보면은요. 그래도 일단 지금 당장 주택 가격이 오르지는 않지만 이제 앞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갈 거라는 걸 어필하고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럼 또 다른 기사를 한번 볼게요. 자, 이 기사는 블룸버그의 기사예요. 자, 날짜가 2월 2일이죠. 그래서 이 기사의 제목을 보면, 자, 캐나다 주택 구입자들은 주택 가격이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제가 하이라이트한 부분만 좀 읽어보면요. 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완료했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가격이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구매자들은 경쟁이 더 심해져서 가격이 다시 오르기 전에 부동산을 구입할 최적의 시기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건 사실이죠. 억눌렸던 수요가 계속 눈치를 보고 있었고 지금 봄 시장이 되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보면은요. 자, 우리는 멀티 오퍼를 다시 보고 있으며 주택이 과도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데, 이는 한 달 전과 매우 다르다. 구매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긴장감을 느낄 수 있고, 이들은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이어들이 시장의 바닥을 쳤다고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 뒤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결국 요지는 제가 잠깐 읽어드렸던 내용 그대로죠. 바닥을 쳤다고 느꼈고 기준금리 인상은 완료했고, 그러니까 이제 떨어질 거고, 여기에 그동안 억눌렸던 수요가 있죠. 그러니까 크게 이 세 박자가 워킹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을 살려고 여태까지 기다렸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긴장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런 결국 멀티 오퍼 시츄에이션으로 흘러가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기사를 먼저 소개시켜 드린 이유가 굉장히 상반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죠. 자, 우선 이 BNN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굳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따진다면 보수에 가깝죠. 반면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이 Better Dwelling이라는 사이트 같은 경우는 보수랑 상반되는 입장이죠. 좋게 얘기하면 진보고 나쁘게 얘기하면 조금 빨간색이죠. 지금의 체제에 불만이 있는 거죠.
조금 더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아직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당길 수 있는 뉴스가 더 많죠. 반면에 이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수 성향이다 보니까 주택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자산을 지키고 싶고 그 자산의 가치가 더 상승하기를 원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하는 매체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상반되는 두 뉴스가 있는데요. 사실 이 상반된 뉴스를 꾸준히 보다 보면 그 중간 지점이 보여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어느 쪽이 더 현실 가능성이 있겠다는 걸 캐치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안목도 조금 생기거든요. 그런데 최근 발표한 지난 1월 부동산 거래 현황 통계 자료를 보면 그 중간 지점을 정말 숫자가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간략하게 이제 소개시켜 드릴 텐데, 자, 우선 거래량을 보시면 상승했죠. 작년 12월보다 많이 상승했어요. 18%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평균 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5.4% 하락한 걸로 나왔죠. 가격으로 하면 5만 7천, 5만 8천 불 정도 하락했어요. 많이 하락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작년 7월에 한 6만 3천 불 정도 하락했는데 여기 작년 7월이죠. 거래량도 훅 떨어졌고요. 평균 가격도 훅 떨어졌죠. 이유는 자, 금리가 인상됐죠. 계속 동결하다가. 그래서 그 여파로 시장이 이제 조정이 됐는데 그 7월 하락 이후 가장 크게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달이요. 그러니까 올해 1월입니다. 판매량은 18%나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주택 가격은 5만 8천 불 정도 하락한 겁니다. 뭐가 좀 맞지가 않죠. 자, 그래서 지난달에 워낙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평균 주택 가격이 일정한 갭을 두고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그 갭이 살짝 줄어든 모습이 보이죠. 제가 여기 적어놨죠.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던 자산 가치 상승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이렇게 판매량 같은 경우는 상승했지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지금의 상황은 주택 시장이 하락세를 끝내고 전환했다고 보기에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즉, 주택 시장이 반등 국면에 있다는 관점보다는 주택 시장이 바닥에 도달했는지 아니면 추가 바닥이 남았는지에 대한 관찰이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평균 주택 가격도 이 1월에 올랐으면 판매량처럼은 아니더라도 소폭이라도 올랐던지 아니면 보합이었다면 정말 바닥을 찍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평균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다 보니까 아직도 많은 바이어들은 주춤하고 있는 거죠.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더 바닥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인 거죠. 아까 전에 제가 기사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바뀌었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긴장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확 하고 행동할 수 있는 확신이 안 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자료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의 주택시장이 이제 딱 이런 모양새예요. 상승했다고 뛰어드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더 기다리고 주춤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주택 평균 가격 변화에 대해서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보면 작년 12월, 1월입니다. 그렇죠? 이때 이제 바닥을 찍었는데 지난 1월 평균 주택 가격이 이 바닥보다 더 떨어졌어요. 물론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고 신중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지?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주택 유형별로 보면 세미 디태치드, 반단독 주택, 타운하우스만 소폭이긴 합니다만 상승하는 걸 보여줄 수 있죠. 하지만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416 지역, 그러니까 시티 오브 토론토 같은 경우 작년 말에 확 하고 올랐다가도 다시 확 떨어졌죠. 다시 만났죠. 외곽과 중심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반단독 주택과 타운하우스와 같은 그러니까 단독 주택보다 저렴하지만 이제 콘도보다는 넓은 이제 주택 유형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택 가격을 그러니까 평균 주택 가격을 소폭 상승시킨 이제 그런 상황을 이 그래프가 보여주죠. 자, 요번에는 여기 보시면 홈 프라이스 인덱스 그러니까 이제 평균 주택 가격과는 틀립니다. 이제 평균 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비싼 주택이 많이 팔리면 평균 주택 가격도 오르고 싼 주택이 많이 팔리면 평균 주택 가격이 떨어지죠.
거래량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판매량은 상승했는데 평균 주택 가격은 떨어졌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이즈가 큰 단독주택은 아직도 하향 추세고,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소폭이지만 상승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난 1월에 평균 주택 가격이 5% 이상 감소한 큰 이유는 저렴한 매물들이 많이 팔린 거죠. 근데 여기 홈 프라이스 인덱스를 보면은요. 자, 시티 오브 토론토 같은 경우는 아직도 내려가고 있어요. 특히 디태치드 세미 테스트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자, 외곽으로 가면 필 지역 보면 끝이 올라갔죠. 다 밑에 타운하우스와 콘도는 아직도 하락됩니다만, 그리고 할튼 지역 같은 경우는 끝이 올라간 지가 벌써 2개월째죠. 콘도 같은 경우는 아직 하락세입니다만, 그리고 욕 지역 같은 경우도 끝이 살짝 올라가죠. 요암 지역도 그렇고요. 그래서 시장이 반등을 했다라고 정확하게 딱 하고 잘라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저 밑바닥에서 꿈틀꿈틀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지금.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시면, 자, 지역별 SNLR 변화량 추세를 보면 작년 11월 이후에 12월, 올해 1월 상승세로 바뀌었죠. 물론 아직 바이어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SNLR이 위쪽으로 가면 셀러 시장이고 아래쪽으로 가면 바이어 시장을 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바이어 시장이긴 해요. 지금 50%를 기준으로 대부분 밑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작년 12월에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죠. 보합이 아니라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럼 신규 매물량, 그리고 시장에서 매물이 얼마나 체류하고 있는지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은요. 자, 신규 매물량은 역사적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재고 매물은 소폭이지만 감소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까지와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 여기 보시면 뉴 리스팅, 그러니까 신규 매물은 상승하고 있죠. 하지만 재고는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매물이 많이 시장에 나오고 있고 쌓여있던 재고도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요 다음에 보여드릴 그래프는 또 다른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매물들의 시장 체류 시간이 54일까지 늘었어요. 지난 12월이 49일이었는데 더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여기도 적어놨죠. 자, 사실 전달 대비 18% 이상 증가한 판매량을 생각하면 굉장히 높은 매물의 시장 체류 시간이다. 게다가 신규 매물이 증가하고 있고 재고는 감소하고 있잖아요. anyway. 근데 왜 이렇게 매물이 시장에 오래 있어?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걸 보시면, 자, 한편으로는 이제 계절적으로는 1월에 매물의 체류 기간이 이제 고점을 찍고 이후로는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다음 달의 통계 수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또 하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쌓인 재고가 이번 1월에 접어들면서 작년 말에 비해서 활발하게 소진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시간도 그렇고 속도도 그렇고 더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시장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기 하이라이트는 안 해놨습니다만 이것도 마저 읽어드리면, 자, 따라서 지금의 시장은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하락세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바닥을 확인하는 지역별로 상반된 모양새다. 즉 아직까지는 모든 지역에서 일관되게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활발해지고 있는 수요도 아직은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이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통계 자료를 분석한 내용들을 이제 조금 더 요약해 보면요. 자, 여전히 바이어 시장이면 확실하지만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움직이고 있음이 포착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반증하듯이 최근의 거래 현장에서는 인기 있는 가격대와 주택 유형에서 많은 오퍼를 받고 있다. 물론 이렇게 많은 오퍼를 인해서 판매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작년 말에 오퍼 자체가 없는 상황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달라진 상황 속에서 꼭 팔아야 하는 셀러는 물론 이제 반등하는 듯한 주택시장에서 혹시나 기회가 될까 해서 기웃거리는 셀러들도 증가하면서 신규 매물은 추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한
이 내용이 2월 8일 상황입니다. 왜 제가 2월 8일이라고 정확하게 날짜까지 언급하냐 하면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2월 8일, 지금과 이전이 다르고요. 지금과 이전이 다른 만큼 2월 8일 이후도 다르겠죠. 어떻게 달라질지는 가봐야 알겠죠.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추세는 활발해지고 있죠. 자, 제가 한 사례를 보여드리면요. 자, 핫 잉그램이라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종종 접하셨을 거예요. 회계사 겸 리얼터인데 이 사람의 트위터에 보면 이제 지난 1월 중순의 시장 상황을 2월 1일 날 기록해 놓은 건데 그러니까 지난 1월에 한 달 동안 방치되어 있던 콘도가 이제 오퍼를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또 다른 바이어가 오퍼를 똑같은 시간에 냈다고 적혀 있죠. 결국 이제 비딩이 된 거죠. 멀티 오퍼 시츄에이션이 된 거죠. 이제 물론 크게 막 오르진 않았어요. 그래도 결국은 asking price보다 3,000불 적은 가격에 팔렸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만약 일주일 전에 이 콘도를 사려고 했다면 더 나은 조건으로 살 수 있었다고 적혀 있죠. 그러면서 스캇이 하는 얘기가 I always advise buyer that others will take their foot off the gas on the holiday, so it's a good time to buy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연말에 다 헐리데이라고 쉬고 있을 때 그때 쇼핑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매물은 그때 좀 없긴 합니다만. 근데 정말 실제로 작년 말에 제 기억에 12월 31일이었나 30일이었나 그런데 그때 오퍼를 써서 1월 초에 며칠 동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래가 체결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 31일 날에도 뉴이어가 되기 조금 전까지도 오퍼를 잡고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만 해도 멀티는 거의 없었고요. 기본적으로 asking price보다 2만 불, 3만 불 싸게 살 수 있었죠. 그런데 여기 스캇이 얘기한 것처럼 올해 1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아직도 asking price보다 낮기는 하지만 이제 거의 가까워졌죠. 물론 어떤 매물이냐에 따라서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많이 바뀐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지금 현재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마침 제가 최근에 타운하우스 4개를 쇼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2개는 아주 괜찮았어요. 근데 괜찮았는데 MLS를 딱 보니까 밑에 멀티 오퍼데이가 있더라고요. 나머지 2개는 너무 아니었고. 근데 그 괜찮은 것 중에 하나는 이틀 전에 벌써 상황이 종료됐어요. 그래서 솔드 됐고 솔드 프라이스까지 떴어요. 나머지 하나는 오늘이 오퍼데이예요. 자, 그 2 매물의 사례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4개의 매물을 봤거든요. 며칠 전에. 요 2 매물이 괜찮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늘이 2월 8일이라 그랬죠. 2월 7일 날 제가 쇼잉하고 괜찮았다고 생각한 매물이 오퍼를 받은 거예요. 2, 3, 4, 5, 6, 7, 8 토탈 8개 받았죠. 그래서 솔드가 됐어요. 이날. 제가 이따가 이제 가격은 알려드릴 거고요. 간략한 정보도 이제 알려드릴 텐데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또 하나 31F 로드 라인 같은 경우는 오후 8시에 오퍼를 5개까지 받았죠.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비슷하게 팔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오퍼를 8개나 받은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스택 타운하우스 때 굉장히 비싸게 팔렸어요. 79만 9,900불에 나와 리스팅이 돼 있었는데 그리고 이 오퍼 5개 받은 이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스택형 타운하우스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타운하우스예요. 그런데 79만 9천에 나와 있었거든. 뭐 지역도 괜찮고 물론 이제 단점이 427이라는 프리웨이 바로 옆에 있어서 그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만 자 그래서 이 오퍼 5개 받은 이 매물은 아직 솔드가 된 게 아니니까 뭐 제껴두고요. 솔드가 돼서 판매 가격을 알 수 있는 이 매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9만 9천이었는데 지금 102만 불에 팔렸어요. 그냥 타운하우스도 아니고 여기 보면 스택 타운하우스라고 적혀있죠. 그리고 베드룸이 2 플러스 1이에요. 3베드도 아니고. 그리고 메인터넌스비가 472불. 뭐 그건 납베드고. 사이즈가 1200이 안 돼요. 뭐 그렇다고 레노베이션이 뭐 잘 돼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사진상으로는 이렇게 깨끗하게 스테이징 해가지고 이쁘지만 이 바닥도 굉장히 옛날 바닥이고요. 뭐 관리는 잘했어요. 근데 다 연식이 좀 된 겁니다. 스테이징은 깨끗하게 잘 해놨는데 이 키친 디자인도 옛날 거죠.
그리고 뭐 계단 같은 경우는 타운하우스에서 이렇게 카펫으로 많이 돼 있기는 한데 제가 여기 밟고 지나갔을 때 막 꿀렁꿀렁 소리도 나고 그랬어요. 계단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위에 층에 방들이 다 카펫이고요. 화장실도 라미네이트로 돼 있죠. 베니트 탑이. 그리고 이게 3층에 테라스로 나가는 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룸이라고 할 수 없죠. 내는 거죠. 이 공간이. 여기도 카펫이고요. 그래서 페인트는 한번 싹 칠해놨지만 그리고 2021년도에 지어졌어요. 한 13년도 됐고 이제 물론 이제 최근 게 아니라 연식이 좀 된 타운하우스다 보니까 이 사이즈가 나오죠. 스택형 타운하우스임에도 불구하고 1200 스퀘어피트 가깝게 나오는 거죠.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 있죠. 그리고 10년이 넘었는데 13년이나 되는데 메인터넌스 비도 한 450불 정도니까. 그리고 위치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블로어 스트릿이에요. 여기가 킬이고 여기가 랜스다운이고 여기 블로어 고 스테이션 던다스 웨스트 서브웨이가 있죠. 이쪽에 블로어 고 스테이션 이 타운하우스에서 걸어서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건 큰 장점이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요.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치더라도 79만 9,900이 리스팅 프라이스인데 아니 뭐 리스팅 프라이스는 멀티 붙이기 위한 거니까 이건 뭐 doesn't matter고요. 솔드 프라이스가 100만 불이 넘었어요. 102만 불이에요. 스택 타운하우스 2 플러스 1 대니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보여드린 건 이제 리얼터가 보낸 MLS인데 여기 보시면 참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 많이 보시죠? 하우스 시그마 사이트인데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타운하우스와 거의 비슷한 타운하우스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작년 11월에 92만 7천 불에 팔렸어요. 2 플러스 1, 2 bath 보면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리스팅보다 키친 같은 경우는 더 새 거예요. 레노베이션 새로 싹 돼 있고요. 뭐 다른 거는 이제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92만 7천 불에 팔렸고 또 딴 거 하나 보여드리면 여기 또 하나 있더라고요. 작년 10월에 92만 불에 팔렸죠. 그래도 이 10월에는 한 시장에 15일 이상 있었고요. 그래도 그 정도면 선방한 케이스죠. 작년에 그 슬로우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요. 그러니까 레노베이션 상태, 뭐 동향이냐, 남향이냐, 해가 얼마나 드냐,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대략 이 정도 가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100만 불이 넘은 거죠. 102만 불인 거죠. 그러니까 작년 초처럼 핫했던 시장에서는 뭐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 그런 시장은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모두 4개의 타운하우스를 봤는데 2개가 좋고 2개가 별로라고 했지만 뭐 아주 핫한 시장이었다면 이 2개 밑에 그룹의 것도 오퍼는 받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셀러는 이걸 102만 불에 팔아서 기분 좋겠죠.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리스팅 프라이스보다 22만 불을 비싸게 판 거잖아요. 에이전트도 신이 났겠죠. 오버 에스킹으로 팔았으니까. 8명 멀티를 붙여서. 근데 아까 전에 제가 하우스 시그마에서도 보여드렸는데 하우스 시그마는 리얼터도 아니고 일반 분들이 보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사실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 가격에 이 매물을 샀다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여기 꽂혀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이 유닛이 꼭 필요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멀티플 오퍼로 8개나 오퍼를 받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갔던 거죠. 거기에 시장 상황이 지금 상승 국면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 멀티 오퍼 시츄에이션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시장을 긍정적으로 봤거나 8명이서 서로 오퍼 가격을 경쟁해서 올렸던 거죠. 뭐 제가 거기에 있지는 않았지만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도 듭니다. 이 매물이 크로징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솔 데이시 2월 7일이고 클로징 데이시 4월 24일이에요. 이 앞으로 2달 더 있어야 돼요. 솔드 된 거니까 뭐 컨디션도 이제 없는 거고 펌 딜인데 자 4월 24일까지 지금과 같은 시장이 계속 우상향으로 간다. 우상향으로 진행한다. 뭐 그러면 클로징 하는데 문제가 없죠. 뭐 이 바이어가 이 100만 불이 넘는 이 금액을 다 현찰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면 모기지를 받아야겠죠.
그리고 모기지를 받으려면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죠. 감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감정 가격이 지금과 같이 시세가 계속 올라간다면 경쟁이 붙고 판매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올라간다면 앞으로 한 달, 두 달 안에 가격이 떨어질 일은 없겠죠. 이제 그러면 감정을 한 그 평가액이 이 금액과 비슷하게 나오겠죠. 뭐 그러면 이제 모기지를 받는 데 상관없는데 작년 초 여름만 해도 막 올라가던 주택 가격이 훅 떨어지면서 어프레이즈를 한 그 평가액이 구매한 가격보다 현저히 낮아서 클로징을 못했거나 클로징 하는데 힘드셨던 분들 많았죠. 거기다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도 높잖아요. 뭐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간다고 하긴 하지만 아직은 고점에 있죠. 그래서 혹시 타짜라는 영화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영화에서 보면 이제 도박판에서 이겨야 이제 돈을 따니까 이제 이기기 위해서 이제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별의별 짓을 걸리지 않고 잘 하는 게 이제 타짜인데 그 타짜도 결국은 당하죠. 자기가 승자인 것 같지만 그때는 승자였지만 나중에는 또 패자가 되죠. 왜 갑자기 그 얘기를 왜 꺼내냐 하면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그 타짜라는 영화가 생각났어요. 오퍼를 8개를 받았으니까 8명의 에이전트가 있었겠죠. 그리고 리스팅 에이전트가 또 한 명 있었으니까 토탈 9명의 에이전트가 있었겠죠. 그리고 바이어가 최소한 8명 이상이었겠죠. 이게 2 플러스 10이니까 바이어가 혼자일 확률은 적죠. 그래도 가족이 2명이나 3명이겠죠. 부부라고 치면 바이어만 12명. 쇼링 갔을 때도 여기 부부가 살고 있었으니까 셀러 2명. 그러니까 최소한 27명이 이 위해 가지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 중에 2명이 승자가 된 거죠. 한 명은 사고 싶어서 샀고 한 명은 팔고 싶은 가격에 팔았고. 그런데 진짜 승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4월 24일이면 3월 6일, 4월 10일 두 번의 금리 발표가 있어요.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지켜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